충성.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쳐야 한다는 군대. 누군가에게는 추억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이 불어오던 어느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내가 배치받은 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최전방 GOP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이 낭만적으로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눈을 치워야 했고 돌아서면 또다시 쌓이는 눈을 보며 절망해야 했으니까요. 나의 하루는 선임들의 욕설로 시작해서 얼차려로 끝나는 비참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민재. 21살.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도망치듯 입대한 이등병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꽤나 잘나가는 명문대생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그저 어리바리한 신병일 뿐이었습니다. 야, 김민재. 너 지금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 다 들린다? 동기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때 나는 늘 반 박자 늦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임들의 군화발이 내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내뱉는 그 말. 의미도 감정도 없이 기계처럼 튀어나오는 사과가 내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는 뉴스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이곳에서는 온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추운 건 매한가지였으니까요. 우리는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40kg이 넘는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깨 끈이 파고든 자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이등병이었으니까요. 내 앞에는 악명 높은 최상병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유독 괴롭히는 인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명문대를 다닌다는 것, 그리고 반반하게 생겼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못 배운 자기가 보기에 재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등병. 힘드냐? 힘들면 퍼지던가. 최상병이 힐끔 뒤를 돌아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악을 쓰고 대답했습니다.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속눈썹에 달라붙었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등줄기로 차가운 물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힌 지 오래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부대에 복귀해서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특히 3년 전 나를 매몰차게 버리고 유학을 떠났던 그녀. 수진이가 사무치게 미웠습니다. 민재야, 우리 헤어지자. 나는 더 큰 세상으로 가고 싶어. 너랑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야.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잘난 꿈을 찾아 떠난 그녀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따뜻한 외국에서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진흙탕을 구르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겠죠. 생각할수록 비참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앞서가던 최상병이 갑자기 멈칫하는 바람에 나도 중심을 잃었습니다. 빙판길을 밟은 군화가 미끄러졌습니다. 하는 순간
내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지끈 발목에서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거운 군장이 내 몸 위로 쏟아지며 나를 짓눌렀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발목이 잘려나간 것 같은 격통이 몰려왔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최상병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아득했습니다.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누군가 내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고 몸부림쳤지만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 처지가 너무나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나는 들것에 실려야 했습니다. 행군 대열에서 낙오된 패배자, 동기들이 흘겨보는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내내 나는 패배감에 젖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부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옥 같았던 그날의 사고가 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아프고 뜨거운 기억을 다시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앰뷸런스 바닥에 누워 덜컹거리며 나는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무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하고 끼쳐오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깥의 칼바람과는 전혀 다른 훈훈하고 낯선 공기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발목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전투와 끈을 풀 수조차 없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질수록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의관님, 이 환자 엑스레이 좀 봐주십시오. 의무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 네, 거기 두고 나가보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인, 약간은 차가운 듯한 그 목소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여기가 어디라고.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환청을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헛것이 들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김민재 이병 들어오세요. 간호장교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은 하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는 의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 위로 드러난 가녀린 목덜미,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그 뒷모습만 봐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기 군의관님, 환자 왔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회전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 3년 전 공항 게이트로 들어가며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그녀. 수진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릴 뻔한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교였고 나는 이등병 찌끄레기였습니다. 하늘과 땅, 아니 그보다 더 먼 거리였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귀끝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지시에 따랐습니다. 어디가 아픈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사무적인 말투,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행군하다가 접질렸습니다. 나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내 발목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내 살에 닿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찌릿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많이 부었네요. 인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당분간 훈련은 무리예요. 그녀는 내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정수리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땀 냄새와 흙 냄새에 절어있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고귀하고 깨끗한 향기였습니다. 수진아, 나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반가움, 원망, 그리고 그리움. 김민재 이병.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군대입니다. 호칭 똑바로 하세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아직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 남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상관이었고 나는 부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처치실로 가서 대기하세요. 깁스하고 입원 수속 밟아줄 테니까. 그녀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진료실을 나가는 내 등 뒤로 그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만날 수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하다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재회가 우리를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지. 그날 밤 의무대 침상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베개 밑으로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익숙한 글씨체. 오늘 밤 12시 보일러실. 아무도 모르게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걸리면 영창, 아니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군대에서 유일한 천국이 나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쪽지를 구겨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의무대의 밤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더 길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마치 고장난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10시 취침 점호가 끝나고 의무실 전체에 소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희미한 달빛만이 나란히 누운 병사들의 실루엣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코를 고는 소리, 이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자리 전우에게까지 들릴까봐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내 손에는 아까 그녀가 몰래 쥐어준 쪽지가 땀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줄 때마다 손바닥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가도 되는 걸까? 이건 미친 짓이 아닐까? 수십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당직 사관에게 걸린다면? 영창은 기본이고 군의관인 수진이까지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까 진료실에서 마주쳤던 그 흔들리는 눈빛, 나를 걱정하며 발목을 만져주던 따뜻한 손길, 그것이 자꾸만 나를 불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보지 못하고 밤을 보낸다면 나는 정말 미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더디게 흘러 드디어 자정을 알리는 괴종시계 소리가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이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모포를 걷어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까봐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그 어둠이 나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나는 벽에 등을 딱 붙이고 개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저 멀리 당직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당직병들이 조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제발 아무도 나오지 마라.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환자복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보일러실로 향하는 뒷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 복도 끝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찰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복도에 놓인 휠체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벅. 그 소리가 내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제발.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 머리 위를 휙하고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당직 사관은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후, 참았던 숨을 토해내자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다시 기운을 내어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끽. 기름칠을 하지 않은 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매서운 밤바람이 훅 하고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기 어둠 속에
붉은 등 하나가 켜져 있는 보일러실이 보였습니다. 마치 지옥불처럼 붉게 타오르는 그곳이 오늘 밤 나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내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일러실의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웅웅거리는 기계 소음이 나를 감쌌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워낙 커서 말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걱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두침침한 구석,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아스라하게 비추는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군의관 가운은 벗어두고 편안한 활동복 차림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여신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민재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3년. 무려 3년 만에 느껴보는 그녀의 체온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이 여자가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내 첫사랑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떠난 거야?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어떨지 생각 안 했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 성공하고 싶었어. 너랑 있으면 안주하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났어.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내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유학 가서 매일 밤 내 생각만 했어. 돌아오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어. 그녀의 고백에 내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떠났다는 그녀를 미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울고 있는 그녀는 성공한 의사가 아니라 그저 사랑에 아파하는 여린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기집애. 그럼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나는 소리치며 그녀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군대면 어떻고 계급 차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 그녀의 입술이 유난히 붉게 빛났습니다. 민재야. 보고 싶었어? 죽도록 보고 싶었어? 그녀의 속삭임이 내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뜨겁게 맞닿았습니다. 보일러실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숨결이 서로에게 엉겨붙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나누는 키스는 바깥 세상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위험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감싸 안았고 내 손은 그녀의 허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보일러 기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우리 사랑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보일러실 구석, 낡은 매트리스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깍지 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내가 너 지켜줄게.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내가 다 해줄게. 수진이가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장교의 권위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는 여자의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냐, 내가 널 지킬 거야. 남들 눈에 안 띄게 조심해야 해. 특히 최상병 그 자식,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장교야. 일개 병사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수진이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스치는 불안함을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불은 붙었고 우리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든 불나방이 되었으니까요. 내일 또 올게. 아니, 매일 올게. 내가 속삭였습니다. 응, 기다릴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짧은 미래를 마쳤습니다. 몰래 막사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앞날을 비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별빛이 곧 우리에게 닥칠 비극의 서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고되고 선임들의 갈굼은 지독했지만 더 이상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밤 10이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계급사회의 군인으로, 밤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연인으로 살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가 가장 짜릿했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작업을 하다가 그녀와 마주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그러면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거수 경례를 받아주며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무뚝뚝한 군의관과 얼어있는 이등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내 손등을 살짝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을요. 그 찰나의 접촉이 나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된 제설 작업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내무반으로 돌아왔는데 내 관물대의 깊숙한 곳에 낯선 쇼핑백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몰래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달콤한 초콜릿과 비타민 그리고 핫팩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작은 쪽지. 우리 민재 고생했어. 이거 먹고 힘내. 사랑해.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군대 짬밥만 먹다가 맛보는 사제 초콜릿의 맛이라니.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단맛이 마치 그녀의 입술처럼 달콤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몰래 초콜릿을 녹여 먹으며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등병이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건가? 이러다 천벌 받는 거 아닐까? 겁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보일러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좁고 시끄러운 공간이 우리에게는 스위트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힘든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았습니다. 민재야, 나 오늘 대대장님한테 깨졌어. 의무대 약품 관리가 엉망이라고 하시잖아. 속상해 죽겠어. 그녀가 투정을 부리면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대대장이 꼰대라서 그래. 내가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그녀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민재야, 우리 저녁하면 뭐 할까? 여행 갈까? 아니면 바로 결혼할까? 수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결혼? 나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내가 장난스럽게 튕기면 그녀는 내 가슴을 콩 때리며 눈을 흘겼습니다. 너 나 책임 안 질 거야? 군의관 꼬셨으면 평생 책임져야지.
그녀의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하는 법이지요.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인 이 행복 뒤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에 웃음꽃이 필수록, 내 피부가 좋아질수록 나를 주시하는 뱀 같은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내 동기놈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악질 중의 악질, 최상병 그 인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놈이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최상병이 내 관물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민재, 너 요새 피부가 아주 좋아졌다?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데? 최상병이 내 얼굴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닙니다. 잘 씻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바짝 얼어 대답했습니다. 잘 씻어? 이등병 새끼가 씻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너. 최상병이 갑자기 내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머니에는 아까 수진이가 준 소시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상병의 손에 소시지가 잡혀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최상병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PX 냉동도 아니고 이건 사제 소시지잖아.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내무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동기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쏠렸습니다. 이등병이 사제 음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타령이나 절도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주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웠습니다.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주워? 최상병이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나를 빈다리 핫바지로 보냐? 쓰레기장에서 주운 게 이렇게 따끈따끈해? 방금 전자레인지 돌린 것처럼? 최상병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너 요새 밤마다 어디 사라지지?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1시간씩 안 들어오고 말이야. 최상병이 내 턱을 잡아 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변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끝까지 잡아댔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최상병은 소시지 껍질을 이빨로 뜯으며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좋아, 일단 믿어주지. 근데 말이야, 김민재, 너 조심해라. 내 눈은 못 속여.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데 내가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 그는 소시지를 우적우적 씹어 삼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 끼쳐서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를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최상병이 밤새도록 눈을 뜨고 나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불 속에서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킬킬거리는 그의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의무대에서 만난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어제 안 왔어?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차마 최상병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겁먹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냥 당직 사관이 너무 깐깐해서 못 빠져나왔어. 미안해. 나는 거짓말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내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상병은 이미 나를 타겟으로 삼고 덫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내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갈 때도, 작업을 하러 갈 때도 그 끈적한 시선이 내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마치 언제 덮칠지 기회를 엿보는 맹수처럼 말이죠. 불안했습니다. 이 평화가, 이 사랑이 곧 박살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낀 밤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해무가 부대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익숙하게 보일러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미리 와서 난로 위에 캔커피를 데워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왔어?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캔커피를 내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 따가워. 나는 엄살을 피우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일러실의 소음과 후끈한 열기, 그리고 달콤한 커피 향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수진이의 향기가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민재야, 나 무서운 꿈 꿨어. 내가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꿈이었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수진이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개꿈이야, 개꿈. 내가 널 두고 어딜 가?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더욱 세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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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보일러실 철문을 두드리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안에 누구 있어? 걸걸한 목소리. 당직 사관이었습니다. 그것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작전 장교였습니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민재야, 어떻게? 그녀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나는 검지를 입에 대고 그녀를 보일러 탱크 뒤쪽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옆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문 열어봐. 문 잠겨 있는 거 아니야? 당직 사관의 고함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철문 손잡이가 철컥철컥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수진이가 들어오면서 안에서 잠가둔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열쇠 가져와. 당장 따. 당직 사관이 당직병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이등병과 여군 장교가 한밤중에, 그것도 밀폐된 보일러실에 함께 있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수진이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날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이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기도했습니다. 수진이가 내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내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열쇠 꾸러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건가? 아닙니다. 그거 창고 열쇠입니다. 그럼 이건가? 문 밖에서 당직병과 사관이 실랑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고막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철컥. 열쇠가 구멍에 꽂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행정반, 행정반. 사단 지통실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당직병의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씨, 타이밍 한번. 알았어, 간다가. 야, 여기 문단속 잘하고 따라와. 당직 사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군화 발소리. 저벅, 저벅, 저벅. 살았다. 기적처럼 위기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야. 수진이가 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나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이런 위험한 곳에 있게 해서 미안해. 우리는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져서 차가운 물속으로 빠질지 모르는 시한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어리석게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이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늘 주변을 살폈고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느껴지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병의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밤마다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엄청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도 나는 홀린 듯이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하루라도 그녀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내무반을 빠져나와 복도를 지날 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텅 빈 복도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나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그놈이 있었습니다. 최상병은 며칠 전부터 당직병인 후임에게 담배를 찔러주며 나를 감시하게 시켰던 겁니다. 야, 김민재 움직이면 바로 톡해. 알겠어? 그는 내무반 침상에 누워 킬킬거리며 내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최상병. 그는 바로 덮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아니, 더 자극적인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보일러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작은 체구.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상병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졌습니다. 헐, 대박. 군의관? 설마 군의관이야? 최상병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등병 나부랭이가 만나는 여자가 다름 아닌 여군 장교라니. 이건 군 생활 꼬인 자신에게 내려진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지, 동아줄이 아니라 로또였습니다. 최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패거리들을 불렀습니다. 야, 박일병, 정이병. 지금 당장 보일러실 뒤편으로 튀어와. 죽이는 거 보여줄게. 빨리 와. 그는 흥분으로 침을 튀기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보일러실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을 때 바깥에서는 악마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을 바라보며 최상병은 뱀처럼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이 새끼들 오늘 딱 걸렸어. 군의관이라고 고고한 척하더니 이등병이랑 뒹굴어. 아주 갈 때까지 갔구만. 그의 눈빛은 경멸이 아닌 더럽고 추악한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사랑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최상병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창문 틈새로 들이밀었습니다. 찍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찍어. 이거면 우리 군 생활 피는 거야. 어둠 속에서 붉은 녹화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귀를 찢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깜 밤의 악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짐승의 육감 같은 본능이었을까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만치 앉은 최상병 패거리들이 자꾸 나를 힐끔거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비릿하고 불길해서 나는 국그릇을 든 손을 덜덜 떨고 말았습니다. 왜 저러지?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 온갖 상상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과 시간이 시작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상병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김민재. 잠깐 나 좀 보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다정했습니다.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나른하고 여유가 넘쳤습니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 그를 따라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상병님? 내가 묻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자, 이것 좀 봐라.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그가 내 눈앞에 들이민 화면. 그 작은 액정 속에서 재생되는 영상은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보일러실 창문 너머로 찍힌 나와 수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누가 봐도 우리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를 나누고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군의관님이랑 이등병이라. 이야, 이거 완전 특종 아니냐? 대박이지 않냐? 최상병이 내 어깨 동무를 하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이거.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거 지통실에 넘길까? 아니면 헌병대에 바로 찌를까? 아니지. 인터넷에 올리면 스타 되겠는데? 제목은 뭐로 하지? 군의관과 이등병의 떡방앗간? 최상병이 낄낄거리며 내 반응을 즐겼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나는 영창으로 끝나겠지만 수진이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게 뻔했습니다. 안 됩니다. 최상병님, 제발요.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오직 수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이것만은 지워주십시오. 내 애원에 최상병은 만족스러운 듯이 웃었습니다. 그는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뭐든지 다 한다고? 진짜지?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악마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의 요구가
내 영혼을 파괴할 만큼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최상병은 나를 아무도 없는 폐창고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의 패거리인 박일병과 정이병이 득실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왔냐? 사랑꾼 이등병. 최상병이 드럼통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영상 지워주시는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이, 급하기는. 거래 조건이 맞아야 지워주지. 안 그래? 최상병이 킬킬거렸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휴가증이라도 필요하십니까? 우리 집이 좀 삽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돈? 좋지. 근데 우리가 거지냐? 돈은 필요 없고. 최상병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내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말을 뱉어냈습니다. 내 여친 군의관님 말이야. 피부가 아주 곱더라. 우리도 좀 같이 놀자. 응?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멍하니 되묻자 최상병이 내 뺨을 톡톡 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못 알아들어? 명문대생이라며 머리가 나쁘네. 내일 밤에 보일러실로 불러내라고. 우리도 군의관 맛 좀 보자고. 너 혼자만 좋은 거 먹냐? 나눠 먹어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 개자식들아.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박일병과 정이병이 나를 덮쳐 바닥에 깔아뭉갰습니다. 이거 나 죽여버릴 거야. 나는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상병이 흙발로 내 얼굴을 짓밟았습니다. 흙,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습니다. 야, 성질 죽여. 지금 내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최상병이 내 얼굴 앞에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전송 버튼만 누르면 내 여친 인생 끝나는 거야. 군의관 옷 벗는 건 물론이고 평생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까? 의사가운 입고 엉겨붙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 아주 볼만하겠네? 그의 협박은 잔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나는 공포와 분노에 온몸을 떨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제발 그건 안 돼. 하지 마. 제발.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최상병은 내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눈을 마주쳤습니다. 선택해. 내일 밤 12시까지 데려올 건지 아니면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오게 할 건지. 기회는 딱 한 번이다. 잘 생각해라. 어차피 다른 것도 아니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는 악마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어두운 창고 바닥에 홀로 남겨진 나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으아,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내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그녀를 저 더러운 짐승들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 내일 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날까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수진이는요? 그녀는 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 파멸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마치 우리 두 사람의 마지막을 비추는 서치라이트처럼 차갑고 시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인 12시가 되기 1시간 전 나는 수진이를 미리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내 퉁퉁 부은 얼굴과 터진 입술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재야, 얼굴이 이게 뭐야? 그놈들이 그런 거야?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수진아,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놈들이 내가 오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대. 너 옷 벗게 만들겠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해. 내가 병신이라서 널 망쳤어. 내 자책에 수진이가 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울지 마. 내 잘못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녀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나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뭐? 내가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놈들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영상 지워준다고 했지? 안 돼. 미쳤어? 절대 안 돼. 나는 펄쩍 뛰었습니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을지언정 내 여자를 짐승들 먹이로 던져줄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야, 내 말 들어. 수진이가 내 어깨를 꽉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상이 터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하지만 내가 희생하면 적어도 너는 살 수 있잖아. 그리고 나도 의사 면허는 지킬 수 있어. 그냥 눈 딱 감고 참으면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면 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지옥에서 사는 거라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부탁이야. 나 때문에 내가 감옥 가는 거 싫어. 제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응? 그녀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겠다는 그녀. 그 지독한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방법은 하나뿐이야. 저 악마들을 없애버리면 돼. 영상이 든 휴대폰을 부숴버리고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면 돼. 설령 내가 살인자가 되어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수진이 너만은 지킬 거야. 나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건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민재야.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안도하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게 마지막 포옹이 될 테니까요. 수진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일러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내 손에는 이미 묵직한 쇠파이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인 밤 12시. 나는 다시 보일러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숙소로 돌려보낸 뒤였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걱정 말고 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일러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나는 문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흥건한 땀 때문에 미끄러울까봐
옷자락에 손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끽, 철문이 열리고 놈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상병, 박일병, 정이병, 세 명의 악마가 히히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군의관님 오셨나? 어디 숨었어? 우리랑 숨바꼭질하자는 거야? 최상병이 콧노래를 부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놈들의 손에는 술병과 안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야, 김민재, 어디 갔어? 최상병이 두리번거릴 때 나는 어둠 속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저벅. 내 발소리에 놈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너 혼자야? 여자는? 군의관님 어디 갔어? 최상병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안 와. 내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안 와?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영상 깐다? 진짜 깐다? 최상병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 역겨운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야수가 포효했습니다. 죽어, 이 개새끼들아. 나는 괴성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깡!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스마트폰을 든 최상병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으악! 최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공중으로 날아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잡아! 박일병과 정이병이 당황해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덤벼, 다 덤벼. 나는 미친 듯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퍽! 박일병의 머리가 터지고 정이병의 어깨가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튀어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민재야, 아니 민재 형. 살려줘. 바닥을 기며 도망가는 최상병의 등짝을 밟아 눌렀습니다. 내 여자를 건드려? 감히 내 여자를? 나는 놈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쾅! 최상병의 코가 뭉개지고 이빨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제발 살려줘. 픽어품을 물고 비는 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새끼는 살 가치가 없어. 죽어. 그냥 죽어버려. 나는 주변에 있던 삽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놈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야, 안 돼.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몰래 뒤따라왔던 그녀가 피범벅이 된 채 서 있는 나를 보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삽자루가 덜덜 떨렸습니다. 내 아래에는 피떡이 된 동기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내 군복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는 악마보다 더한 악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재야, 제발 그만해. 이러다 진짜 죽어. 수진이의 비명이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 들린 삽자루는 피로 칠갑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최상병과 그 패거리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으윽, 살려줘. 놈들의 신음소리가 지옥의 아우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틀어막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얼굴에
내 손에서 튄 핏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수진아, 내가 무슨 짓을. 삽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악마를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바로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웽.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헌병대의 차량 소리와 군화 발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접어? 수십 명의 무장군인들이 보일러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다 엎드려.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수진이를 내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헌병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덮쳤습니다. 군화발이 내 등을 찍어 눌렀습니다. 내 얼굴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수진아 도망가. 나는 바닥에 얼굴이 지니겨진 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헌병들이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그 사람 때리지 마세요. 제 잘못이에요. 수진이가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현행범이다. 전원 체포해. 피투성이가 된 최상병 패거리들은 들것에 실려나갔고 나와 수진이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 눈앞에서 죄인처럼 끌려가는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가운 대신 헌병의 점퍼를 뒤집어 쓴 그녀.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초점 잃은 눈동자. 내가 그녀를 망쳤습니다. 내 사랑이 그녀를 시궁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발 그녀는 놔주십시오. 나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친 욕설과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닥쳐 이 새끼야. 하극상의 특수 폭행? 너는 이제 끝났어. 호송차 뒷문에 처박히는 순간 마지막으로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 아래 그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어발겼습니다. 사랑해. 그 아름다운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호송차의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보일러실은 이제 우리 사랑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병대 영창의 독방은 관짝처럼 좁고 차가웠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강도 높은 조사. 수사관들은 나를 악질 폭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유가 뭐야? 왜 선임들을 쇠파이프로 죽이려고 했어? 수사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윽박질렀습니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최상병 일당이 수진이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러면 수진이가 성범죄의 피해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많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그랬습니다. 평소에 저를 괴롭혀서 홧김에 그랬습니다. 나는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여자는
윤수진 대위랑은 무슨 사이야?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이 훅 들어왔습니다. 아무 사이 아닙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날도 제가 억지로 불러낸 겁니다. 군의관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가 한 짓입니다. 나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나만 쓰레기가 되면 됩니다. 나만 미친놈이 되면 그녀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피식 웃으며 서류철 하나를 내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라. 순정파 납셨네. 근데 어쩌냐? 윤수진 대위가 이미 다 풀었는데? 뭐라고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철을 열어본 나는 경악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진이의 자필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상병 일당이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여 성상납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재 이병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왜? 도대체 왜? 나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냥 나를 버리라고 했잖아. 왜 멍청하게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결국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우리 두 사람. 수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민재, 상관 폭행 및 상해 혐의는 인정되나 협박에 의한 정당방위 참작 사유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유예하고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그리고 피고인 윤수진, 장교로서 품위 유지 위반 및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인해 파면을 선고한다. 탕, 판사 봉소리가 내 심장에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감옥행을 면했지만 수진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군복을 벗어야 했고 의사로서의 명예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나았습니다. 나 때문에 창창하던 그녀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끌려나가는 길,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수진이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나를 잡은 악력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민재야, 살아. 제발 죄책감 갖지 말고 보란듯이 잘 살아.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녀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안 돼. 가지 마. 나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내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철조망 너머로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가장 사랑했기에 가장 아프게 헤어져야만 했던 우리. 그날의 법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불명예 전역 후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보란듯이 잘 살아.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술에 취하는 밤이면 그때 그 시절의 보일러실 냄새가 코끝을 스치곤 합니다. 기름 냄새와 섞여 있던 그녀의 비누 향기, 그리고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 속에서 나누었던 뜨거운 숨결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동기 모임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작은 의원을 개원했다더군요. 결혼은 하지 않고 평생 봉사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나 같은 놈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지. 왜 아직도 혼자란 말입니까? 친구들은 한번 찾아가 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제 세월도 흘렀는데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라고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는 순간 그녀는 또다시 그 지옥 같았던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할 테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그녀에게 사랑이자 씻을 수 없는 상처일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소식만 듣는 걸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녀가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며 웃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가장 추웠던 최전방 철원, 그 혹독한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철조망도 계급장도 막을 수 없었던 우리의 사랑. 비록 비극으로 끝이 났지만 그 시절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진아, 부디 아프지 말고 어디서든 행복해라.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사람아.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묻어둔, 꺼내기엔 너무 아프고 잊기엔 너무 소중한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은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주고 싶은 밤입니다. 지금까지 철조망 너머의 연인을 가슴에 묻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